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학생 창업자들을 많이 보는 입장이고, 학생들은 20대 정도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20대의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신용불량자나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회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학생들은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자기의 인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어떤 길을 개척해 나가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들에게 도전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인이 그 정도의 확신이 있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올인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최대한도로 주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데스밸리에 빠지는 그런 위험을 막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말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학생의 상황에서 갑자기 그렇게 창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공부를 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지금 시기가 뭐든 해도 좋을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를 가고 싶은 사람은 회사를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계속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계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은 정말 이 창업이라고 하는 걸 본인의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을 하고 그 길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단순히 경험 측면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창업으로 한번 준비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본인의 인생을 처음부터 너무 무도하게, 너무 과도하게 걸어버려서 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패 상황으로 가는 부분만 좀 본인이 주의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창업을 통해서 본인의 인생에서 이 창업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충분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술 창업을 한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실제 이것을 사업화로 이어가기 위해서 충분한 자본과 그 다음에 인력,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는 사실 시간밖에 없어요. 보통 기술 기반으로 창업을 한다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학부생 단계에서 배우기 시작한 초기 단계의 기술인 거고요. 보통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고도화된 어떤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원 레벨의 R&D에서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기술 창업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의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처음에 아직 많은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지만은 기업 단계에서 그런 기술 개발을 시작해서 하나하나 실제 산업계에서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 가는 건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그건 오히려 지금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결국 이 백지와 같은 상태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엇을 그려도 그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인이 정말로 창업을 희망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회사는 수아랩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2015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주최를 했었던 비더로켓이라는 그 창업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서울대 기술지주에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창업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다가 작년에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유명한 AI 회사에 2,300억 원의 엑시트를 하게 됐죠. 이 회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원래 SNU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그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의 박희재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셨던 그런 스타트업의 멤버로서 시작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수아랩의 송기영 대표님께서 본인이 그 SNU 프리시전에서 쌓은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AI 기술과 접목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회사가 수아랩이거든요. 최근 있었던 시스템 반도체 업계에서는 가장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또 어떤 시대의 주류를 이뤘던 그런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살펴보면은 그 안에 보면은 세세하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긴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난 10수년간 우리나라를 주도해왔던 반도체 부분은 대부분 메모리 분야였거든요. 실제로도 삼성이나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1위 기업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의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라면은 이런 메모리 분야뿐이 아니고 비메모리 분야에서 좀 많은 어떤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유망하면서도 가장 우리나라가 부족한 분야가 결국에는 소재 분야입니다. 이 반도체 소재 쪽이 작년에 일본의 수출입 규제와 같이 맞물려서 소재 부품 장비 육성 산업이 시작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소재 분야의 기업들은 그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국내에서 자리 잡기가 아직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처음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상담을 받기 위한다면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창업 열풍이 지난 수년간 계속 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창업 지원 기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 근처에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뭐 구청이나 이런 곳에 가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창업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지원과가 항상 있게 돼 있고요. 그런 창업 지원과에 가서 담당자와 얘기를 하면은 그 담당자 본인이 어떤 정답을 던져주지 못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그 창업 지원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유관기관과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주변에 있는 구청이나 시청을 찾아가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집 근처에 창조경제혁신센터나 테크노파크와 같은 곳이 있다면 그곳은 본격적으로 창업 지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그런 창업 컨설팅부터 멘토링까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대학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학교의 창업 지원단에 찾아가시면 또 관련된 그런 상담들을 굉장히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제 서울대학교의 창업 지원단이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의 프로그램들과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한 그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겠죠. 그 프라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지원도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회사가 어느 시점에 재정난에 봉착할 수도 있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하는 게 결국에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술 스타트업이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기술에 대한 프라이드를 반드시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성이나 시장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처음 이 사업을 왜 시작하게 됐을까? 그 초심으로 돌아가 본다면은 조금은 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